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건이 이제 주어졌을 때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건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지?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확률이 P예요, P. 주사위 던져서 2가 나올 확률은 총 경우 6가지죠. 1, 2, 3, 4, 5, 6, 그지? 총 경우가 1, 2, 3, 4, 5, 6이니까 6가지 분의 2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니까 6분의 1. 그죠? 예, 6분의 1이 답이 되겠죠. 그죠? 6분의 2가 아니고 6분의 1입니다. 괜찮아? 예, 뭐 어렵거나 뭐 신기한 거 없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총 경우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지고, 야, 주사위 던졌어. 뭐가 나왔을까? 맞추면 10만원 했는데, 그죠? 뭐 틀리면 5만원, 맞추면 10만원. 이런 내기를 한다고 쳤을 때 좀 불리하잖아. 그죠? 틀릴 경우의 수가 5가지나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하니까 이런 게임 안 하려고 하겠지. 근데 꼬시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야, 주사위를 던졌어. 그지? 맞추면 10만원인데 틀리면 5만원이거든. 근데 애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좀 약간 어그로를 끄는 차원에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현재 짝수가 나왔다. 나는 결론 알고 있지. 야, 현재 짝수가 나왔어. 그지? 그때 이제 2가 나올 확률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봐. 그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어떻게 준 거야? 주사위를 던지고 던짐.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짝수까지는 내가 줄게. 현재 무슨 수인지 모르지만 짝수가 나왔다. 그지? 이랬을 때 2가 나올 확률 얼마인가? 그러면 총 경우가 몇 가지야? 1, 2, 3, 4, 5, 6이 아니라 짝수가 나오는 경우까지 총 경우 포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총 경우는 2, 4, 6이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은 3분의 1이 돼요. 좀 다르죠? 목적 사건 어때? 목적 사건은 2가 나오는 사건이 동일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 총 사건의 경우의 수가 처음에 6가지였는데 여기에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으로 좀 범위를 제한했잖아. 그지? 이렇게 총 경우의 수를 좀 제한하는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아. 확률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총 사건과 목적 사건을 또박또박 읽어주면 돼. 총 사건이 뭐 바뀌든 말든 문제 안에서 그것만 똑같이 봐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P B 바 A, 이거 바라고 읽어. 바라고 읽는데 P B 바 A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바라는 기호는 관계대명사 대시야 대. 즉 무슨 말이야? 얘가 얘를 수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야? 주인공. 목적 사건. 무슨 사건이 주인공이야? 관계대명사 대시 오른쪽에 나오는 거 주인공이 B가 수식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 사건은 B가 되는 건데, 그죠? 그냥 B 사건이 나올 확률이 아니라 A 사건까지는 주겠다 이거야.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총 사건이 얘가 A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되는 거고 목적 사건은 B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P, B바 A는 뭐냐면 목적 사건이 B고요. 총 사건이 A예요. 그래서 총 사건이 분모로 가고 목적 사건이 분자로 와야 되는데 그냥 B가 아니고 A 사건이 발생한 후에 B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A 교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보통 확률분의 확률에도 괜찮은데 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또는 뭐 넓이 분의 A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넓이분의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넓이로 봐도 괜찮습니다. 총 사건이랑 목적 사건은 뭐가 돼도 괜찮아요. 그냥 뭐만 되면 된다? 총 사건의 단위랑 목적 사건의 단위만 같으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죠?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필기해놨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보세요. 조건부 확률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총사건분의 목적 사건이 되는 거야. 그냥 그지? 다만 총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겠다는 얘기야. 총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문제 보면서 한번 해볼게. 오른쪽 편은 헬스클럽 AB의 헬스클럽이야. 헬스클럽
요즘 유행하죠. 50명에 대해서 그죠? 남녀의 수를 조사를 했대. 신규 등록한 회원 그지? 봐봐. 총 50명인데 A 헬스클럽은 20명이 들어왔고 B 클럽은 30명이 들어왔네 그지? 딱 봐도 B가 더 인원이 많네 그지? 그리고 여자 인원수를 봤더니 여자 인원수는 A에는 8명 여자가 뭐 12대 8인데 여기는 성비 비슷하네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성비를 데이터를 줬죠?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지.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자 문제가 여기까지만 나와 있다고 치면 총 경우 50가지 중에서 하나 뽑은 거잖아. 총 경우 50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문제 좀 더 읽어봐. 뽑았더니 여자 회원이었을 때 그지? 여자 회원이었을 때 그러니까 총 경우가 50가지가 아니라 총 경우가 한 명을 뽑았는데 여자였다. 여자까지는 준 거잖아 그지? 그럼 총 경우 몇 가지가 되겠어? 50가지가 되겠어요? 아니죠. 여자 회원 수가 총 경우 수가 되겠지. 총 경우의 수는 20가지인데 그지? 맞죠? 20인데 그 사람이 A의 회원이다. 그럼 A의 회원 20입니까? 아니죠. 여자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A클럽인 여자란 얘기잖아. 그지? 목적 사건은 언제나 총 사건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되는 거죠. 지금 여자. 그지? 여자인 A1 몇 명? 8명. 그지? 그럼 답은 5분의 2가 되겠죠. 4로 나누면 5분의 2가 답이 되겠지. 그지? 3번이죠. 이런 느낌으로. 다시. 어렵지 않죠?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10개가 있어. 공 10개 있어. 기억해. 몇 개 있다고? 10개. 공이 10개 있는데 하나의 공을 꺼내도 만약에 여기까지만 나오면 일반 확률이에요. 근데 4 이상인 공이 나왔대. 그지? 그러니까 총사건을 좀 제한했잖아.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의 특징이야. 그러면 총사건이 몇가 되는 거야? 총사건은 그냥 쉽게 말해서 4 이상의 공이 나왔다. 4 이상의 공을 하나 뽑았다는 얘기니까 4부터 10까지 7개의 경우수가 나오겠지. 그지? 그랬을 때 그 숫자가 소수일 확률. 그럼 목적 사건은 뭐가 되면 소수가 그냥 소수가 아니라 4 이상의 소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중에 소수인 거. 그지? 그러면 4 이상의 소수 뭐 있어? 5 있고 7 있고 끝. 그뿐이 없네. 그지? 답은 7분의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대충 읽는 애들은 10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 10가지구나. 그 중에 소수구나. 소수는 몇 개 있어? 뭐 2, 3, 5, 7이니까 10분의 4를 때려서 5분의 2. 틀릴 건데 답은 7분의 2가 되는 거야. 다시. 이런 말이 있으면 문제를 정리를 잘 해봐봐. 35명의 학생 중에서 남학생이 있는데, 자, 35명이 있어. 표를 만드세요. 남학생이 35명이 있는데, 뭐래? 18명이 있고, 25가 있는데, 잠깐만. 뭐 숫자가 안 맞아, 왜? 35명의 남학생 중에서 남이 35가 있고요. 여가 25가 있네요. 근데 이 중에서 18명은 고기 좋아한다. 육류를 좋아한다. 고기 좋아해. 여자 25명 중에서 5명은 말이 안 되는데 고기를 좋아. 이게 좀 너무 그지? 말도 안 된다. 너무 좀 그렇다 그지? 35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전체 60명이 있는데 그죠? 그럼 고기 싫어하는 사람, 남자 중에서 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17명이 있겠고 여자 25명 중에서 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20명이 있겠네. 어쨌든 문제가 뭐야? 전체 6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했다라고 나오면, 여기까지만 나오면 총 경우 60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더 나왔잖아.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6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 총사건이라는 얘기는 그냥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뽑았다는 얘기야. 그럼 고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 몇 명 있어? 여기 17명 있고 여기 20명 있지. 즉 이 37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라는 조건이랑 똑같아. 얘가 그 중에서 여학생, 즉 여학생 확률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학생이면서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 20, 37분의 20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별거 아니지. 일반 확률이랑 똑같아요. 또 이런 문제가 표로 나오는 건 되게 쉬운 문제, 진짜 쉬운 문제거든 이거. 같이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풀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근데 벤 다이어그램 다 알죠? 그죠? 뭐 이렇게 뭐 A, B 그린 다음에, 그지?
그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성질 뭐 이런 거 알죠? A교 B의 여집 여사건은 뭐 이런 공식도 있었죠. 어릴 때 배웠죠. 또 A교 B여는 A차 B라는 것도 알고 있죠.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그지? 또 기억나는 게 이 그 원소, 여기서 원소의 개수 이런 공식도 있죠. 원소의 개수 공식인데 얘를 전체 원소의 개수 NU로, 이게 U잖아. 그지? NU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확률이죠. 그죠? 전체분의 목차사건이 확률 되는 거지. 그러니까 P로 바뀌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등학교 그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그죠? 그런 내용들 그냥 별도의 뭐 증명 과정 없이, 그죠? 원리 뒤에 이거 있어죠. 예. 별도의 증명 과정 없이 확률 버전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 네, 이런 거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지. 근데 여기에서 참고로 벤 다이어그램 문제에서 조건부가 나오면요, 빨리 바꾸세요. 그냥 P A 바 B는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 못해 얘는. 그러니까 P B분의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바꿔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들이랑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편합니다. 자, 한번 내가 해볼게. 이거 자, 불편하지 마시고, 되게 쉬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써도 괜찮은 거야. 바로 좋은 거야. 근데 얘가 불편하잖아. 그럼 바꿔버려. B가 주인공이고, 그죠? B가 주인공이니까 전체 사건 PA분의 PA교 B죠? 네, 공식에서 이게 0.8이야. 그럼 PA교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0.8 곱하기 0.4, 0.5죠. 그럼 0.4가 되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하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게 두 문제거든. 이게 2번 문제예요. 좀 내가 오탈 친 건데, 이게 위에 거 한 줄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A랑 B를 그려. 그죠? A가 얼마야? 이게 0.5, 0.5.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어릴 때부터 강조 많이 했죠. 항상 교집합부터 습관. 예, 모를 때는 교집합부터.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이거 A, B고, 여기 0.4를 기입하고, PA가 0.5니까 순 A가 0.1이 되겠고, PB가 0.6이니까 순 B는 0.6이 되겠지? 다 더해서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확률의 합은 1입니다. 그러면은 0.2가 돼야죠. 0.2. 그지? (0.1) (0.4) (0.1) 이렇게 다 더하면 0.7이잖아. 바깥쪽은 0.3이 있겠네. 그지?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지. 그냥 얘들 조건부 확률도 벤 다이어그램이랑 궁합이 좀 안 맞으니까 빨리 바꿔. 이거 물어본 거야 그냥. 근데 PB 0.6이잖아. PA 교비는 뭐 0.4네. 그지? 3분의 2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이건 안 풀게요. 밑에 먼저 다시 해볼게. 편하게 보면 돼. 되게 쉬워요. 자, 요런 조건은 불편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 PA 교비 나누기 PB가 되는 거지. 이런 것만 미리 체크해 주세요. 4분의 1이야. 그지? 그리고 PB 모르죠? 그럼 PA 교비는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1 PB라고 잡아주면 되고, 자, 나머지 조건을 다 벤 다이어그램에다 내가 기입을 할게. 요런 거 정리하면 A 합 B의 여집합이지? 얘가 3분의 1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바깥쪽이지, 바깥쪽. 그지? 예. 바깥쪽에 3분의 1이야. 괜찮아? 그리고 지금 교집합이 안 나왔네요. 그죠? 여기를 그냥 X라고 합시다. 순수한 교집합을. 그럼 얘가 X라고 놔버리면 PB는 4X니까 여기가 3X가 돼야죠. 이 전체가 4X, PB가 4X. 그지?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순 B는 3X가 돼야 되고, 또 여기서 순 A는 이거 두 개 더한 게 3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는 3분의 1 빼기 X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됐지? 끝. 요거 3개 더면 얼마 돼야 돼? 이 전체가 3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지?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는 3분의 2가 돼야죠. 빨간색 3개 더해서. 그럼 3x 더하기 3분의 1이 3분의 2가 돼야지. 이해 갔나? 다 더한 거. 이 3개 더한 거.
그러면 계산하면 x는 9분의 1 되겠다. 그지? x는 9분의 1이야. 그럼 pb를 물어봤잖아. pb는 4x잖아. 그지? 따라서 pb는 4x고 9분의 4가 답이 되겠지. 이런 느낌. 괜찮아? 한 번 더 해볼까? 밑에 거? 그럼 여기도 봐봐. 뭐 이렇게 나와. 이 조건부 확률이랑 벤 다이어그램은 궁합이 잘 안 맞는다 했죠. 그럼 PA분의 PAQB가 7분의 5가 돼. 그지? 근데 PA가 나왔네. 이거 3분의 1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교집합이 21분의 5네. 항상 교집합이 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교집합이 얼마다? 21분의 5. 근데 수는 PA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21분의 7이잖아. 그럼 얘는 21분의 2가 돼야겠지. 그지? 또 PB가 15분의 7이니까 귀찮다. 순 B는 얼마? 15분의 7에서 빼기 21분의 5를 빼면 되겠지. 그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지? 그럼 P 뭐 여기서 구했지? 그럼 바깥쪽도 구할 수 있겠죠. 통분한 다음에. 그지? 그럼 이거는 뭔데? PB 여사건 분의 PA 교 B 여잖아. 그럼 이거는 1 빼기 PB가 하면 되고, 얘는 PA차 B죠. PA차 B는 어디야? A에서 B를 뺀 거 21분의 2가 되겠다. 얘는 21분의 2가 되겠고, 요거는 PB 구한 다음에 빼고 계산하면 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자, 조건부 어렵지 않아요. 다시. 그럼 조건부 확률 그나마 뭐 나온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그나마 공부 안 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게 어렵죠. 조건부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 자, 일단은 조건부 눈치만 채면 되거든. 이거는 좀 배우세요.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 이제 문장으로 주어졌을 때 눈치 못 채면 그냥 완전히 꽝 나가리 돼 버리거든. 아까 위에서 나온 문장 말고 좀 복잡하게 되는 문장이 있어. 첫 번째는 총 경우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까 했던 것 같고요. 자, 제가 만든 멘트인데 이 순서의 역전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에 보통 조건부 확률의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서 역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밥을 먹고 그죠? 운동을 하고 술을 먹고, 이게 순서야. 오늘 하루 읽어야 내가. 그지? 좀 공부를 하고, 술은 좀 그렇다. 공부한다고 치자. 예, 좀 우리 건전하게 해봅시다.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무슨 밥을 먹었을까? 무슨 운동을 했을까? 무슨 공부를 했을까? 그지? 여기에서 보통 내가 하루 일과라고 치면, 내가 이거를 진행시켰다고 치면 나는 무슨 밥을 먹었는지도 알고 있고, 무슨 운동을 한지도 알고 있고,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도 알죠.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쭉 일과대로 진행했는데, 뭐 여기서 얘는 결과를 줘.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주는데 앞에 걸 안 줘. 얘가? 아니,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 결과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시간이 공부한 시간까지는 지나갔다는 얘기니까 앞에 밥이나 운동 같은 경우는 확정된 사건 아닌가? 뭘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이미 진행이 된 사건이잖아. 그지? 근데 문제 읽어보면은 여기는 뒤에 사건에 대한 결과는 주는데 앞에 사건에 대한 결과를 주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 뉘앙스가 그래.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은채 같은 경우는 우산을 들고 외출을 하면 평상시에 3번에 1번꼴로 우산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면 이 친구는 우산을 분실할 확률이 3분의 1이란 얘기야. 평상시에. 오케이? 근데 얘가 오늘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갔대. 그래서 학교 갔고, 그 다음에 학원 갔네. 고수학. 그지? 예, 고수학에 갔고, 그 다음에 독서실 갔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물론 집에서 출발해서. 자, 그랬더니 집에 와서야 비로소 이게 순서 역전이 나왔잖아. 그지? 아니, 잃어버린 게 먼저야, 안 게 먼저야? 당연히 잃어버린 게 먼저지.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집에 갔더니 우산이 없겠지. 근데 문제를 보면 잃어버린 결과는 줬는데 앞에서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는 안 줬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럼 집에 왔더니 분실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추리를 해보자. 이 친구가 우산을 잃어버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잃어버렸거나 여기에서 잃어버렸거나 여기에서 잃어버린 3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지? 총 경우가 뭐가 되는 거야? 학교에서 우산 잃어버렸을 때, 고수학에서 그죠? 우산 잃어버렸을 때,
독서실에서 우산 잃어버렸을 때가 총사건이 되는 거야. 그럼 총사건이 뭐가 된다고? 9의 11이 학교에서 얘가 1번이니까 P1이라고 학교에서 잃어버린 확률 또는 고수학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지? 이게 총사건이고요. 그럼 목적 사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 사건은 고수학에서 P2가 되겠지, 그지? 설계를 하면 답은 이거 되는 거야. 우산을 잃어버린 확률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거 세 가지 분의 고수학. 이해갔니? 계산해. 학교에서 잃어버린 확률 얼마야? 가자마자 잃어버리니까 3분의 1이겠지, 그지? 그러면 고수학에서 잃어버린 확률은 잘 봐. 여기서 잃어버리려면 학교에서 잃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학교에서는 가져오고 여기서 잃어버려야 돼. 그럼 독서실에서 잃어버릴 확률 얼마야? 학교에서는 가져오고 고수학도 가져오고 독서실에서, 그지? 네, 어렵지 않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P1은 3분의 1, P2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P3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분의 고수학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겠지. 그럼 계산하면 27 곱해주면 9 더하기 2 더하기 27 곱했으니까 4가 되겠다. 27 곱했으니까 이거는 6이 되겠죠. 6. 그죠? 그분에 27을 곱했으니까 6이 되고. 그럼 계산하면은 19분의 6이네. 예,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다시. 주머니 A에는요, 화이트가 있어요. 주머니 A에는 화이트. 그지? A에는 화이트가 몇 개? 3개. 블랙이 2개. 그죠? B 주머니에는요, 화이트가 2개 있고, 블랙이 3개 있어요. 잘 봐. 주머니 하나를 골라서 2개의 공을 꺼냈어. 그랬더니 2개 모두 화이트가 나왔대. 순서 역전 보여요? 어디야? 아니, 너네들이 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한다 생각하면 너네들 먼저 주머니를 고르고 공을 꺼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떤 주머니를 골랐는지 숨겨놓고 그 다음 결론, 그 다음 단계의 결론인, 그지? 화이트 2개 나왔다. 그지? 얘가? 그리고 나서 앞에 거 물어봤잖아, 지금. 이게 순서 역전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총사건을 생각해보면, 총사건은 A에서 화이트 2개가 나왔을 경우 아니면 B에서 화이트 2개 나오는 사건이 총사건이고, 목적 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B에서 화이트 2개 나왔다는 얘기지. 그냥 구하면 된다고. 그럼 첫 번째 A에서 화이트 2개가 나올 확률 구할게. 일단 주머니를 A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2분의 1이고요. 그죠? A, B 중에서 하나 골랐으니까. 또 여기에서 너네들이 공 2개를 꺼내는 총 경우에서는 5C2가 되겠죠. 그 중에서 화이트 2개가 나올 확률은 3C2가 될 거야.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5C2 얼마야? 10이죠. 30 얼마야? 3이지. 그럼 계산하면 20분의 3이야. 두 번째, B에서 화이트 2개가 나올 확률 구할게. 일단은 B라는 주머니를 고를 확률은 2분의 1이고, B에는 주머니 공이 몇 개 있어 지금? B에는 공이 5개 있네. 그럼 총경은 5C2분의 화이트 2개니까 20 다 나와야죠, 그죠? 그럼 계산하면은 10분의 1, 20분의 1이네, 그지? 그러면 목적 사건은 이거니까 20분의 1 되겠고, 그럼 확률이니까 총사건이 얼마야? 2개 더한 게 총사건이죠. 20분의 1 더하기 20분의 3분의 20분의 1. 분모 문제에 20 곱해주면 4분의 1 나와서 2번이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됐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조건부. 자, 하나 에일스가 있는데, 그죠? 제가 하나 에일스 좀 좋아합니다. 이번에 총 게임 중에서 30% 정도는 홈경기고 나머지 70%는 어웨이, 70%는 어웨이죠. 그러니까 홈에서 게임을 하면 돼. 홈의 비율은 30% 비율이고, 그죠? 원정 게임 비율은 뭐 70%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야? 홈에서 게임하면 60% 정도의 확률로 이긴대. 그럼 질 확률은 뭐 40%겠죠? 무승부 없다 가정할게요, 그냥. 무승부도 있긴 하지만. 자, 원정에서 승률이 40%밖에 안 되네. 어디 가면 못하네. 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 그지? 자, 문제를 잘 읽어. 어떤 경기에서 하나스가 승리했어. 그러면 막 게임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 가서 게임을 하고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어딘가에 가고 게임을 하고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안 나왔고요. 그죠? 그냥 이겼다는 결론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홈에서 이겼을까 원정에서 이겼을까 모르잖아. 그지? 그리고 게임 결과만 순서 역전이 발생했잖아. 이런 느낌이 조건부 확률의 특징이야. 어떻게 푼다고? 그냥 다 해. 가정을 해. 그럼 총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안 나와 있으니까 홈에서 그죠? 게임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웨이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 자, 홈이었을 확률, 일단 홈의 확률은 0.3, 10분의 3이죠. 그죠? 홈게임 비율이 이거니까. 그래서 홈에서 이겼을 확률은 10분의 6이겠죠. 그죠? 어웨이가 됐을 확률은 10분의 7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웨이에서 이길 확률은 10분의 4가 되겠죠. 이게 각각 어웨이든 홈이든 간에 총 이길 확률을 더하면 이게 두 개 되고, 자, 목적 사건은 뭐가 돼? 홈 경기. 아, 위에 거가 되겠다. 그지? 100분의 18. 그럼 총 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100분의 18 더하기 100분의 28 분의 100분의 18이 되겠지. 100 지워지니까 46분의 18이니까 23분의 9가 답이 되겠지. 할만하지? 이게 조건부 끝이야. 이게 다야. 다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오케이? 독립성은 시험 보면 아니니까. 독립성 들어가나? 잠깐만. 독립성 들어가나 보다. 할게요. 자, 사건이 이제 두 확률이 있는데, 뭐, 배반 사건 이거는 물론 이렇게 빈조가 없는데, 독립성은 좀 중요해요. 독립이 뭐냐면은, 서로 뭐 그냥 무관심하다. A 사건과 B 사건이 무관심하다. 이게 제일 좀 쓰기 편하네요. 편합니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서로 관심이 없어요. 서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학원 다닐 수 있잖아. 그지? 예, 교집합 없다는 말 아니에요. 두 개 다 서로 관심은 없지만 뭐 같은 학원 다닐 수 있죠. 또 같은 버스 탈 수 있죠. 그죠? 같은 대학 갈 수 있죠. 관심 없어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 교집합 독립이라는 말은 관심이 없는 거지 뭐가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해 갔나?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다 라는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독립을 내가 정의를 내릴게.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잖아? 그럼 봐봐. 조건부 괜히 배운 게 아니라 독립 때문에 독립성을 설명하려고 가르치는 거거든. A와 B는 뭐야? 의미가 뭐야? B 사건이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잖아. 그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A 사건이 내가 군대 감. 내일 입대해. B는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현재 게임 중.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친구가 게임 중인데 내가 내일 입대한다고 전화를 했어. 그지? 전화를 해서 야 누구야 나 내일 사실은 군대 가는데 너 우리 친구잖아. 한번 만나자. 그지? 마지막으로 너 얼굴 보고 내가 이제 입대를 하고 우리 2년 뒤에 보자. 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지?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말을 했어. 그지? 그런데 이 친구 웃겨요. 그죠? 바뀌어야겠다. 이게 잠깐만 다시 할게. 순서가 좀 스토리가 좀 나오려면 바꿔야겠는데. 그지? 바뀌어야 돼. 좀 더 재밌는 질문 없나? 와닿게. 어이구. 좀 재밌는 질문이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여자애가 있어. 여자친구. A가 남자애야. A 남자애에서 집에서 TV 보고 있어. 그지? 이해 갔어? 자, B라는 사건은요,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집 앞에서 와서 나와 놀자 라고 전화를 했어. A라는 사건은 내가 집에서 그냥 TV를 보고 있는 사건이야. 자, 상황 볼게요. 자, 내가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야 나와 나랑 놀자 라고 했을 때, 그지?
내가 TV를 볼 확률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TV를 볼 확률과 전화하지 않았을 때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확률이 만약에 같다면 B가 전화를 하든 말든 나는 그냥 TV를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TV를 보고 있었다면 결론 나오죠. 나는 이 여자한테 관심이 1도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무관심이지. 네. 이게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잔인하게 얘기를 하면 그 여자애가 우리 집 앞에 오지 않아서 오지 않고 그냥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텔레비를 볼 확률과 여자애가 와가지고 놀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집에서 텔레비를 확률이 일상적인 나의 텔레비를 볼 확률과 같다면 진짜 무관심인 거죠. 이게 독립이라고. 이게 독립. 이해가 이제? 이게 독립의 정의야. 또는 좀 잔인한 얘기 해볼게 이번엔. 자, A바 B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다 집에 가는 길이야 지금. 근데 B가 뭐냐면 어떤 아이가 한 3살짜리 아이가 정도 돼 보이는 꼬마 아이가 밤에 12시 정도에 횡단보도 앞에서 혼자 서 있어. 뭐 차 쌩쌩 다니는 곳은 어둡잖아. 그지? 그죠? A는 내가 집에 그냥 귀가하는 사건이야. 그지? 집에 가고 있는 중이야. 야, 내가 집에 가려고 이제 딱 나갔는데 마침 횡단보도 건너려고 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되게 어려 보이는 어떤 애가 부모도 없고, 그지? 아무 주변 환경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울고 있어. 그지? 그게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너네들이 그 귀가할 확률, 바로 집에 갈 확률이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면 이게 무관심한 거지 진짜로. 이게 독립이란 얘기야. 보통 애들 그러지 못하죠. 그죠? 아무리 뭐 나쁜 애들이고 그러다 치더라도 꼬마아이가 혼자 밤에 울고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그거 가만히 두면 큰일 나잖아. 그지? 아마 경찰에 신고해 줄 것 같긴 한데, 그죠? 하지만 지금 수학 시간이니까 그게 같다면 얘가 울고 있어. 아니면 뭐 그냥 얘가 없어. 그런 사건이 없어. 그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집에 갈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집에 갈 사건이랑 같다면 이게 독립의 정의야.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독립이란 얘기는 그냥 A와 B가 독립이잖아. 그냥 조건부가 날아가 버려. 뒤에 게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야, 발생하자 말든 똑같아. 이 독립의 정의야. 되게 쉽죠? 그럼 식으로 좀 만들어 볼까? PA와 B는 뭐가 돼? 목적 사건이 PA 교가 되고 전체 사건이 PB가 된다고 배웠잖아 아까. 그지? 얘가 PA가 되는 거야. 그러면 PA 교 B는 뭐가 돼? 곱하기로 두 확률의 곱셈으로 넘어가. 우리 중딩 때 이거 많이 봤죠. 확률 문제 풀 때.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고 주사위 던져서 짝수나로 확률 구하라 하면 곱해버리고 말았잖아. 그지? 왜 곱했어? 독립이었거든. 주사위랑 동전은 독립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은 독립의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곱했어. 어우씨. 왜 사고치냐. 아니고. 어느 거냐? 나 꺼진 거냐? 이거 아니고. 아, 날라갔다. 씨. 아니 왜 날라갔어? 탭이 이게 문제야. 이게 독립의 정의야, 정리. 에이. 어쨌든 뭐 녹화 뜨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지? 됐죠? 독립의 정의는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면은 PA바 B가 뭐가 된다? 독립이란 말 나올 때는 그냥 P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독립이란 말 나와 있으면 교집합이 뭐가 된다? 각각 확률의 곱셈으로 쓰면 돼. 오케이? 됐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A와 B가 독립이잖아? 이건 증명 없이 바로 외우세요. A 여가 있죠.
비여 있지. 자, 친척이야. 요 형제, 자매. 이런 느낌으로. 형제끼리 뭐 결혼하진 않죠. 형제랑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니까 결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죠.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독립이면요, 나머지 세 개의 관계 다 독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여사건이 독립이라는 말 나오잖아. 별도의 증명 과정 없이 A여 A랑 B B여랑 이런 관계 네 가지 다 독립이다. 그냥 공짜로 먹으세요, 이런 거. 자, A와 B가 독립이란 말 나왔잖아. 첫 번째 조건부 벗길 수 있다 그랬지. 조건부 아웃이야. 그러니까 B 지워. 그지? 그럼 PA랑 PA 같죠. 참이죠. 그죠? 독립이라며. 그럼 왜 지워? 그럼 이건 PA고 PB니까 PA 곱하기 PB죠. 얘는 뭐라고? 교집합이랑 같다. 얘는 참이죠. 그죠? 또 독립이래. 독립이면은 뭐 교집합이 없네. 뒤에 원래 공식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써놨네. 그지? 예, 교집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얘들아, 저기 헷갈리지 마라. 독립일 때는요, 교집합 무조건 있어요. 알았니? 독립일 때는 교집합이 무조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독립이 안 나와. 없으면 독립 있어야 돼.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 나왔을 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문제 풀 때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요. 교집합 있게 만드세요. 교집합 없지 않습니다. 교집합 있어요. 교집합 없는 거 아니야. 강조했지. 또 이런 거, A와 A 여사건은 교집합 없잖아. 독립 아니라고. 그지? A와 B가 독립이면은, 잠깐만. 그리고 A와 B가 독립이면, 말했잖아. A와 B가 독립이면 타독립이라 그랬지? 패밀리들은. 예, 맞아요. 그죠? A와 B가 독립이면 배반이다. 요게 좀 어려운 지문이고, 요게 좀 어려운 지문인데, 요거 좀 기억 좀 하세요. 요건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독립은 뭐다, 얘들아? 독립. A와 B가 독립이다. 적어볼게. A와 B가 독립이다. 뭐라고? 무관심으로 기억해. 또 A와 B가 배반이다. 야, 배반 같은 경우 앞에서 배웠어. 배반은 교집합이 없는 겁니다. 예, 교집합이 없어요. 진짜로 교집합 없는 건 배반이야. 원수야, 원수. 겁나 싸웠어. 기억해. 원수는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원수, 배반 사건은 원수, 독립 사건은 무관심이야. 오케이? 자, 그럴 때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독립이면 배반이라는 질문과 배반이면 독립이라는 질문을 내가 풀어볼게. 쉬워요. 무관심이죠? 무관심이면 배반은 뭐라고? 원수. 너네 무관심하면 원수지간이야? 그죠? 무관심한 두 명이 있어. 얘랑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아예 없어. 이제부터 원수니까 싸워서 죽여야 돼? 아니죠. 그러면 배반이면 독립이냐? 배반은 뭐라고? 원수. 독립이다? 무관심. 너네 원수한테 무관심합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 겁나 많죠. 이해 갔어?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원수냐? 아니죠. 서로 원수면 독립이다. 원수면 무관심하냐? 얘도 아니지. 그지? 그럼 반대로 해볼까, 이번에? 이런 것도 있어. 독립이 아니면 배반이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죠? 또 배반이 아니면 독립이냐? 어렵지 않아. 거의 치트키인데, 독립이 아니란 얘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원수야? 너네 엄마나 아빠랑 관심 있어서 결혼해서 원수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지? 원수는 아닐 수도 있잖아. 관심 있다고. 그지? 배반이 아니다. 원수가 아니다. 그지? 독립이다. 그죠? 원수가 아니면 관심 없어요? 그것도 모르잖아. 그지? 다 아니야. 넘어가. 지금 뭐 이런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독립사건 같은 게 원래 여기서 이제 봐봐. 독립에 대해 정의 얘기했잖아요. 그지? 뭐 여기서 어디서 나온 거야? P 조건부 확률에서 뒤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지?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돼서, 그지? 공식에서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또 원래는 이게 공식이 뭐야? 합집합은 각각의 원소의 확률에서 원래 교집합을 빼줘야 되는데 이 교집합 자리에 요게 들어가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런 문제 한번 보여줄게. 자, 독립인 사건을 모두 물어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 1번이. 이게 1번이 뭐냐면 독립의 판별식이야. 실제로 잘 쓰진 않지만, 자, 예를 들어서 A 사건이 뭔지 볼게요. 동전을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와. 두 번 던져서. 그러면 앞면 나오는 사건도 있겠지만 앞면, 뒷면 나오는 사건도 A 사건에 포함이 되죠. B 사건은 뭐예요? B 사건은 두 번째에만 앞면이 나오는 사건. 첫 번째 모르겠고. 그럼 두 번째 앞이 나오려면 앞도 괜찮고, 총 4가지 경우 있겠지만 4가지 경우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총 4가지야. 동전 두 번 던졌으니까. 또 C 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C 사건은 앞면과 뒷면에 한 번씩 나와. 그러면 앞뒤도 있고 뒤 앞도 괜찮은 거죠. 얘가 이런 경우에 독립인 사건 관계를 찾는 거거든. 그럼 방금 내가 뭐라 했냐면 독립에 대한 판별식은 이거예요. 어떤 두 사건이 있을 때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각각 확률이 곱셈과 같다면 독립이 되는 거거든. 그럼 한번 구해보자. 일단 PA 얼마야? 총 4가지 경우 2가지 경우잖아, 그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고 PB도 총 4가지 중에 2가지잖아, 그지? 역시 2분의 1이고 PC도 4가지 중 2가지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괜찮아? 그럼 PA교 B를 한번 구해보면은 A교 B는 말로 푸는 거야. 말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곱하지 마. 지금 곱해서 같냐 확인하는데 곱하면 안 되지. A 사건이랑 B 사건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에 앞면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앞이 되겠다, 그지? 앞만 PA교 B죠. 그럼 PA교 B는 어떤 사건이야? 총 4가지 중에서 앞만 A교 B가 되는 거지. 그럼 한 가지지, 그지? 자, 비교시도 미리 구할게요. 비교시는 무슨 사건이야? 두 번째는 앞면이 나오면서 요거 P랑 요거의 교집합이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 있어? 뒤, 앞 하나 있네, 그지? 역시 한 개죠, 그죠? 그러면 A교 C도 볼까요? 요 교집합 있나요? 앞, 뒤 하나 있네. 예, 하나 있네, 그지? 그럼 PA교 B는 확률이 얼마야? PA교 B는 확률이 4개 중에 한 가지니까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이겠지. 이제 확인하는 거 다 구한 다음에 이거랑 곱한 게 얘랑 같아 틀려. 같지? 아, 독립입니다. 또 B랑 C랑 곱한 게 얘랑 같네, 그지? 독립이에요. A랑 C 곱해도 4분의 1인데 4분의 1. 아, 이건 다 독립이야.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확인하는 거다. 이거는 뭐 패스할게요. 유형이라서. 자, 독립시행 같은 게 좀 어려워. 그럼 독립시행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번 해. 독립사건이 뭐 있냐? 특별히 수학 시간에 독립이라는 말이 없어도 독립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들이 동전 던지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거, 양궁, 사격, 승부차기 이런 거 보건 추출 같은 거 독립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사건을 몇 번 하냐면 여러 번 반복해요. 그랬을 때 확률 물어봐요. 이 독립 시행입니다. 이런 걸 아주 완전 새로운 거야. 독립 사건이랑 달라. 그러니까 이름이 좀 이상해. 나는 이거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냥 독립 시행은 독립 사건들이야. 들의 시행, 사건들에 대한 시행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 이름이 좀 잘못됐어 지금. 봐. 공식이 있는데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친구가 3번의 자유투를 던져가지고 그지? 그죠?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총 1회 시행도 있고 2회 시행, 3회 시행이 있는데 한 번 이상이니까 그지? 한 번 성공할 확률은 어떤 거야? 동그라미 XX도 있고 그죠? X 동그라미도 있고 또는 X 동그라미도 있겠죠. 요거 X고 그지? 이 확률 얼마야? 5분의 4죠.
곱하기 뒤에 거 실패니까 5분의 1이고 곱하기 5분의 1이죠. 이 경우 얼마야? 5분의 실패 5분의 1 곱하기 성공 곱하기 5분의 1 그죠? 이거 얼마야?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죠. 한 번 성공 확률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이거 똑같지 않나? 그죠? 왜 똑같은 줄 알아? 독립이니까 앞에 사건 여러분들이 뭐 요 동그라미 나왔다고 해서 이 기본 조건 자체가 처음에 성공했다고 해서 두 번째에서 실패할 확률이나 성공 확률이 바뀌지 않는 게 독립사건의 정의거든. 무관심하니까 앞 사건이 무관심하니까 독립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횟수가 중요한 거지 배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아 확률이 다. 그래서 이거를 세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하자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한 번 할 거냐? 어떻게 한 번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이 경우수 몇 개인 줄 알아요? 이거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나열하는 거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 개 중에서 동그라미 들어갈 자리 한 개 고르는 거잖아. 세 개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 들어갈 자리를 한 가지 고르는 경우의 수 30원이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5분의 4잖아. 5분의 4에 1제곱 5분의 1이 몇 제곱? 이거 이항 정리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5x가 있고 항아리법 그죠? 항아리법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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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여기서 또 엄마가 마당에 나가서 세 개의 저기 장독대 중에서 그죠? 동그라미 하나를 뽑아고 x 두 개 뽑아라. 그럼 똑같지 그지? 대신에 동그라미 대신에 5분의 4 집어넣으면 되고 x 대신에 5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랑 똑같지. 항아리법이랑 똑같아요. 이해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해. 독립시행은 결국 이항 정리야. 그럼 한번 해볼게. 한 번 이상이잖아. 처음이니까 다 할게. 한 번 이상. 그러면 한 번 동그라미가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세 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동그라미 확률이 얼마야? 5분의 4 x가 5분의 1이야. 그럼 얼마겠어? 세 번 중에서 항아리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동그라미가 1개 5분의 4가 1개 나머지 5분의 1이 2개 뽑아와야지. 동그라미 2개 뽑아오래. 3개 중에 2개 골라가지고 5분의 4가 2개 5분의 1이 1개 뽑아오라는 얘기겠지. 동그라미 3개 다 뽑아오래. 그럼 33이 되고 5분의 4에 3제곱이 끝. 요거 더하면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풀면 돼 그냥. 그지? 자 봐봐 1부터 4까지 총 4가지의 주사위가 있는데 4번 던져가지고 숫자 3이 3번 나오래. 그러니까 숫자 3이 나오는 경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나머지 경우를 x라고 한다면 총 4가지 중에서 숫자 3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잖아. 그럼 x는 4분의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마당에 5x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중에서 그지? 3번 뽑아오래. 동그라미 3개 뽑아오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43이 되고 4분의 1에 3이 되고 4분의 3에 1제곱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니? 다시 한 번에 시행해서 A가 일어날 확률과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대. 그럼 A 사건과 A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 같대. 둘 다 2분의 1 돼야지 반대 사건이니까 그지? 근데 10번 시행해서 2번 일어나. 동그라미라고 치고 X라고 치면은 얘가 2번이고 8번이잖아 그지? 10C2 한 다음에 2분의 1 앞에 A가 이거 2분의 1이고 얘가 2번이고 이게 8번. 자 이항정리 공식에서 가져온 겁니다. 똑같죠? 이게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겁나 쉽잖아 그지? 얘가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그럼 뒷면 몇 번 나왔겠어? 7번 나왔겠지. 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얘 x라고 해. 그럼 동그라미 나오는 확률 2분의 1이지 동전이니까. 얘도 2분의 1이겠지 10번 장독대가 10개 있는데 동그라미 3개 그럼 2분의 1에 3제곱 2분의 1에 7제곱 정리하면 답이겠지 그지? 뭐 이런 느낌. 됐나? 끝. 이게 독립시행 끝이에요. 오케이? 근데 독립시행 문제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 자, 7.4 선승제인데 7.4 선승제. 근데 실력이 같은 정도란 얘기는 이길 확률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두 고대 연대 있다고 치면 고대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고 연대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야. 똑같아. 얘를 5사건이라고 X사건이라고 할게. 근데 챔피언 결정전에서 붙었는데 7.4 선승제입니다. 근데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되는 확률 물어봤죠. 우승팀 6번째 경기에서. 근데 6번째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세트스코어 4대2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고대가 이긴다고 쳤을 때 6시4 동그라미가 4개 있고 x가 2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연대가 이기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거 틀린 풀입니다. 왜 틀리냐면 4대2 스코어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6차전에서 끝나는 거잖아. 아무리 6차전에서 끝나는 거더라도 치더라도 그냥 4대2로 가버리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고대 이기고 이런 경우도 아까 그 경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지금 7전4 선승제인데 이런 스코어가 나올 수 있나? 이거 4대0으로 끝나버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약간 변화구를 줘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나열해야 돼. 6차전에서 고대가 이겼다라고 해버리면 6에서는 무조건 동그라미가 이겨야 되고요. 요 나머지 여기 부분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가 3개 나오고 x가 2개 나왔어야지. 그러면 게임 안 끝나지. 동그라미가 4개 나와야 끝나는 거잖아. 이건 현재 3대2잖아. 절대 안 끝났잖아. 6에서 9대. 예, 그죠? 자유로운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 자유로운 확률이 얼마 되는 거야? 5개 중에서 3개 골라가지고 고대가 이겼다. 2개 골라서 연대가 이겼다. 그런 상태에서 6차전에서 누가 이겨야 돼? 고대가 이겼다. 이건 고대가 우승할 확률이고, 연대가 우승할 확률은요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왜? 연대랑 고대랑 이길 확률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곱하기 2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계산하면 이게 답이 돼. 이런 문제는 좀 중요해. 여기까지 볼게.